안녕하세요. 저는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익한 건강 정보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나 흔하게 겪지만 막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문제, 바로 퇴행성 관절염, 무릎 통증,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찌릿하게 아프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더 무겁고 겁이 난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쉬고 싶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바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걸을 때 무릎 안에서 사각사각, 우두둑 하는 느낌이 난다. 예전에는 거뜬하던 거리인데 요즘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걸음이 자꾸 줄어든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원래 그런 거지. 무릎은 늙으면 다 아픈 거야.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수술만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 통증과 다리 힘 빠짐은 단순한 나이 탓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오래 사용하면서 관절 연골과 주변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통증, 뻣뻣함, 붓기, 움직임에 불편함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병은 손가락, 엉덩이, 허리 주변에도 생길 수 있지만 무릎은 특히 많이 불편을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하루 종일 우리 몸무게를 버티고 걷고 방향을 바꾸고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순간에 계속 일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버텨주던 무릎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근육도 예전 같지 않으면 통증과 불안정감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뻐근한 정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걸었나 보다. 무릎이 살짝 피곤하네, 이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래 걸은 뒤에 더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더 불편하고, 계단, 특히 내려갈 때 더 힘들고, 날씨가 흐리거나 몸이 피곤한 날에는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처음 움직일 때 관절이 잠깐 뻣뻣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그나마 좀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지요. 이런 양상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무릎 안에서 걸을 때 갈리는 느낌, 뭔가 맞물리는 느낌,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힘이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리 근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체중을 잘 싣지 못하고 아픈 쪽을 자꾸 피하면서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 결과 근력이 떨어져 정말로 다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릎이 아프다 걷기 싫어진다 활동량이 줄어든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다 무릎이 더 불안정해진다 다리에 힘이 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을 지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걷는 시간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은 더 흔들리고 몸은 더 겁을 먹고 점점 더 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단순히 무릎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집 근처 산책도 귀찮아지고 버스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심하면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되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그저 조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활동성, 독립적인 생활, 넘어짐 위험, 삶의 질과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고 젊을 때보다 회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중 증가, 오랫동안 무릎을 많이 쓰는 생활 습관, 과거의 관절 손상, 근육 약화, 쪼그려 앉기, 바닥 생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생활이 겹치면 무릎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 속에는 무릎을 많이 쓰는 동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쪼그려 앉아 집안일 하기, 낮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을 자주 이용하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이기, 이런 습관들이 무릎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파스를 붙이고, 며칠 쉬고, 그때그때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티다 보면 관절은 점점 더 뻣뻣해지고 주변 근육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대부분 무릎 통증과 기능 저하, 그리고 근력 감소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뚝 빠진다, 한쪽 팔까지 함께 이상하다, 말이 어눌해진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잘 보이지 않는다, 심하게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겠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릎 관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생긴 증상이라면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즉시 병원이나 응급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무릎이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심하게 붓고, 붉고 뜨겁고, 열이 나거나, 체중을 전혀 실을 수 없거나, 무릎이 완전히 잠겨버리거나, 모양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이 역시 단순한 퇴행성 변화만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무릎 통증을 무조건 나이 탓으로 보면 안 되고, 모든 다리 힘 빠짐을 무조건 관절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 번에 완전히 없애는 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살리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릎 통증과 다리 힘 빠짐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습관은 고쳐야 하는지, 약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릎이 불편해서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 계단이 겁나는 분, 다리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들은 다음 내용도 꼭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왜 무릎 통증과 다리 힘 빠짐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관절 문제로 넘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실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무릎이 아프고 다리의 힘이 약해진 것 같을 때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아프니까 아예 안 움직여야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이 좋다니까 참고 무조건 걸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완전히 안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절은 너무 안 써도 더 굳고 움직임이 줄고 주변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더 흔들리고 걸을 때 더 불안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무릎을 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지지해줄 근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의자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에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무릎 뒤를 바닥이나 침대에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고 5초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힘을 풉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쭉 펴고 잠깐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휙 차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반동 없이,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는 편하게 굽히고 운동하는 다리는 무릎을 편 상태로 조금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높게 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의자를 잡거나 벽을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와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다리 안정성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앉는 연습입니다. 단, 너무 낮은 의자보다는 조금 높고 안정된 의자를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책상을 가볍게 짚으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실제 생활과 바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동작 중 하나가 바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무리해서 하고 며칠 쉬는 것보다 하루 10분, 1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처음부터 오래 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몸이 괜찮으면 15분, 20분으로 늘리는 식이 좋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이 좋고 통증이 심한 날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이 좋다니까 참고 많이 걸어야지 하고 통증을 억지로 참으며 걸으십니다. 하지만 운동 후 통증이 오래 심하게 남거나 붓기가 더 심해지거나 다음 날까지 무릎이 확실히 더 나빠졌다면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즉,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운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쪼그려 앉는 자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무릎을 깊이 접는 자세, 낮은 곳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동작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자를 활용하시고 집안일도 너무 낮은 자세에서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급하게 하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서둘러 움직이는 습관도 무릎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낡았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신발이 걷기와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도 미끄럼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 주방, 현관은 넘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이 받는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굶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굶어서 빼기보다 과식과 간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늘리는 방향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부터 생각하십니다. 약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바르는 소염 진통제가 먼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약보다 전신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르는 약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상황상 맞지 않는다면 먹는 소염 진통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은 신장, 간,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있거나 다른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또 무릎 주사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주사는 어떤 분들에게는 통증을 잠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한 번으로 관절이 완전히 새 것처럼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는 어디까지나 전체 관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운동, 체중 조절, 생활 습관 변화 없이 주사만으로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나 광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연골이 다시 살아난다. 수술 없이 완치된다. 며칠 만에 관절이 젊어진다. 이런 말은 너무 쉽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 번의 마법처럼 끝나는 병이라기보다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팡이 같은 보행보조 도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팡이를 쓰면 더 늙어 보인다.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할까봐 싫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약해 보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오래 움직이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무릎이 자꾸 휘청거리거나 걸을 때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다면 적절한 보행보조 도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릎 통증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골절, 입원, 활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리와 낙상 예방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면 관절은 더 굳고 근육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은 무리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가볍게,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허벅지 근육을 살리는 운동이 무릎 안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쪼그려 앉기, 낮은 자세, 무리한 계단 이용,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체중 조절, 적절한 신발, 집 안 미끄럼 예방도 모두 중요한 치료입니다. 여섯째, 약이나 주사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동과 생활 습관 변화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언제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수술까지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릎 통증과 다리 힘 빠짐을 어떤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계단이 무섭거나 다리가 약해져 넘어질까 걱정되신다면 다음 내용도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고 왜 무릎 통증과 다리 힘 빠짐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지, 어떤 신호는 절대 미루면 안 되는지, 수술은 언제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있어도 오래 참으십니다. 이 정도는 다 그렇지.
나이 들면 원래 무릎이 안 좋지. 조금 쉬면 낫겠지. 수술하자고 할까봐 병원 가기 싫다. 이런 생각으로 몇 달, 몇 년씩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릎 통증을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먼저,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분명히 무너지고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걷는 거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잠잘 때도 아프다.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시장에 다녀오는 것도 버겁다. 집 근처 산책도 포기하게 된다. 이 정도라면 이미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집에서 쉬고 찜질도 해보고 운동도 조금 해봤는데 몇 주가 지나도 전혀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도 진료가 필요합니다. 무릎이 자꾸 꺾이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넘어질 뻔한 적이 있거나 걷다가 무릎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역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 자체보다 낙상 위험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한 번의 낙상은 골절, 입원, 활동량 급감, 그리고 이후의 전반적인 쇠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붓는다. 붉고 뜨겁다. 열이 나거나 몸살처럼 춥고 떨린다. 체중을 전혀 실을 수 없다. 무릎이 잠겨서 잘 펴지지 않는다. 모양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퇴행성 관절염 외에 감염, 급성 손상, 다른 관절 질환 등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통증이 낮보다 밤에 더 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체중이 줄거나 전신 상태가 함께 나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 역시 그냥 관절염만으로 생각하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표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많이 쓰지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쪽 팔도 이상하고 말이 어눌하고 입이 돌아가고 시야 이상이나 심한 어지럼이 생기면 그것은 관절 문제가 아니라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릎 때문인가 하고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언제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MRI부터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상과 진찰만으로도 지금 상태를 꽤 많이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되거나 체중을 못 싣거나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상 검사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를 많이 하는 것 자체보다 내 통증이 어떤 양상인지,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다른 위험 신호는 없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제, 수술은 언제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국 수술해야 하나요? 지금 수술 안 하면 더 늦나요? 수술하면 무조건 좋아지나요? 하지만 모든 퇴행성 관절염이 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운동, 체중 조절, 생활 습관 변화, 약물 치료, 필요한 경우 주사 치료를 통해 오랫동안 충분히 관리하며 지내실 수 있습니다. 수술은 보통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크게 무너지고 걷기, 잠자기, 기본적인 움직임까지 어렵고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도 효과가 부족할 때 전문의와 상의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또 무릎 변형이 심해지고 기능 저하가 뚜렷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면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술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수술보다 근육을 살리고 체중을 조절하고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나 주변 말만 믿기보다 현재 내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염과 다리 힘 빠짐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시작되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너무 겁을 먹고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것 아니라며 너무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좋지 않습니다. 관절염 관리는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작게라도 실천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넘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완벽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시간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통증이 있어서 계획대로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5분이라도 움직이고, 오늘 한 번이라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오늘 한 번이라도 무릎을 깊이 구부리는 자세를 줄이고, 오늘 한 번이라도 발밑 미끄러운 곳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서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기기보다 걸음이 달라졌는지, 계단을 더 힘들어하는지, 자주 넘어질 뻔하지는 않는지, 통증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병원에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운동이나 산책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퇴행성 관절염은 어르신에게 흔하고 무릎 통증, 뻣뻣함, 움직임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이 줄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그 결과 다리에 힘이 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리한 운동보다 허벅지 근육을 살리는 가벼운 운동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넷째, 쪼그려 앉기, 바닥 생활, 급한 계단 이용, 체중 증가, 미끄러운 환경은 증상과 낙상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릎이 붓고 뜨겁고 체중을 못 싣고 잠기거나 자꾸 휘청거리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다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하거나 입이 돌아가거나 시야 이상, 심한 어지럼이 있으면 관절 문제가 아니라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무릎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덜 쪼그려 앉는 것, 오늘 10분 더 움직이는 것, 오늘 허벅지에 힘주는 연습을 하는 것, 오늘 넘어질 만한 환경을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무릎을 지키고 다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무조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만 하며 오래 미루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고 무리하지 않게 실천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유연한 노후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한 노후 채널의 김성일 의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